어제 설명했던 겁니다. 요거 기본문제 10-6번 밑에 있는 유제 10-10번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봅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랑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녀석은 좀 느낌이 비슷해서 같이 좀 기억을 해두는 게 편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써줄게. 일단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초록 색깔처럼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또는 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임을 알았으면은 바로 뭐 하러 가라 그랬어? 합과 곱과 판별식을 확인하자라고 했었지.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합을 보자, 곱을 보자. 두 근이 모두 음수여도 합을 보자, 곱을 보자. 서로 다른 부호여도 합을 보자, 곱을 보자 인데 여기서 이제 보자라는 사실만 기억을 해놓고 얼마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는 뭐 그때그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합은 당연히 양수겠죠. 양수 두 개 더했으니까 곱도 양수, 합은 음수, 곱은 양수. 근데 여기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합은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모르니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더 있는데 뭔지 모르지. 그래서 일부 문제들은 알 수 있도록 주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음수인 근의 절대값은 양수보다 크다 이러면서 합이 음수가 되도록 주거나, 맞지? 그때는 확인을 해주고 어쨌든 곱이 음수인 건 반드시 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왜? 합이 양수, 곱이 양수가 되는 것들 중에는 허근허근도 있거든.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처럼. 그래서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판별식도 같이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판별식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 부호라 해야 되나? 범위는 양수근이나 음수근이라는 것 자체에서 무슨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근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합니다? 양수로 가줍니다. 그때 지금은 그냥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것도 포함,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할 때는 0보다 크다라고만 써줘야 돼요. 약간 유동적으로 바뀐다, 그치? 근데 부호가 다른 근일 때는 판별식은 볼 필요 없습니다. 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게 맞기는 해. 맞기는 한데 볼 필요 없지. 왜? 이미 곱이 음수인 걸 만족하면 판별식은 자동으로 이미 만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 쓴다 그래서 틀리는 건 아니니까 뭐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같은 얘기거나 얘가 더 넓은 범위라서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결국 얘가 나올 거야.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맞죠?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였다면 근의 분리는 어떤 문제였다? 어제 했던 거. 2차 방정식에서 지금과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방정식의 도구인 인수분해, 판별식, 근각계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하러 가야 됩니다. 근의 분리라는 걸 알았다면 일단 함수에 대한 얘기로 해석을 해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y는 y를 붙여서 뭔가 말만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표현만 살짝 바꿔주고 나서 그 표현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뭐뭐뭐 확인하자, 한판축 확인하자였고, 한판축은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였어요. 그 세 가지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뭘 보면서? 그래프를 참고하면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10-10번에 있는 문제들은 두 분이 모두 크세요? 방정식에 대해서. 그러면은 근이 분리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러 가야 된다고? 함수에 대한 얘기로 해석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거 한두 줄 쓰는 거는 오늘까지는 좀 써줄게, 같이.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봐요. 해석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딱 세 가지 확인하자. 한판축. 자, 지금 이 한판축 근의 분리를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함수로 만든다라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싶은 목적도 있어. 왜? 함수로 해석한다라는 게 근의 분리에서 1차적으로 어렵다면 두 번째로 어려워지는 게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너희들이 자꾸 이상하게 푼단 말이야. 오케이? 처음에는 잘 해. 왜? 외워서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거든.
왜? 어제 외워서 오늘 푸는 거니까.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서 다시 풀려고 하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어제 이제 예를 들었던 거. 판별식이 왜 0보다 커요? 이런 얘기를, 왜 0보다 작아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계속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근의 분리는 수1이나 수2로 가도 또 나와요. 미적분에서도 또 나와.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분명히 근의 분리 또 다시 봐, 영상 다시 보고 와 하면서 내가 계속 1학년 때 과목 요 수학상 근의 분리 파트 보고 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부러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3년 동안 유지시켜야 되는 개념이라서. 어쨌든 함수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제 잠깐만 좀 다시 쓸게요. 2번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하고 1번만 좀 자세히 할게. x제곱의 마이너스 2에 n-4의 x에 플러스 2m은 0. 의 두 근이 모두 뭐래? 모두 2보다 크대. 그럼 이제 너희들이 근의 분리인 걸 알았고, 그래 함수로 해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y는 원래는 fx인데 일단은 내가 y로 써준다 그랬었지. y는 봐.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함수에 대한 얘기.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두 방정식에서의 근은 함수에 대해서는 두 교점,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입니다. 근데 그냥 교점이라고 읽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두 교점이 모두 다 뭐다는 뭐야? 모두 2보다 뭐하다? x좌표가 큰 거니까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 요거 하나를 나는 함수로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어쨌든 해석을 했으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2차 함수 그려볼게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변에는 y는 0, x축이 있어요. 두 교점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일단 발생하도록 그려볼게. 그러나서 두 개의 교점이 모두 다 어디에 있다? 2보다는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왼쪽에 2가 있으면 오른쪽에 존재하네요. 됐죠? 그래서 뭐다? 너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딱 세 가지 확인하자. 뭐뭐뭐 확인하자.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방정식. 정확하게는 축의 위치. 자, 함 봅시다. 함수값을 보고 싶으면 y값을 볼 건데 y값을 보려면 x값을 대입해야지. 넣을 수 있는, 대입할 수 있는 x좌표 자체가 2 하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2를 대입해보자. 2를 함수에다 뿅 대입했더니 뭐 나와요?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20. 그게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 y좌표는. 그 다음에 판별식,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죠.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죠. 그쵸? 또는 판별식은 원래 방정식 거예요. 방정식에서 두근에 대한 얘기죠. 4분의 d 갑시다. 전개 바로 할게요. m제곱에 마이너스 10m 플러스 16.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다? 아니죠. 크거나 같답니다. 왜? 함수에서는 교점이라고 내가 쓰긴 썼지만 원래 이 문제는 근으로 제공했었지. 맞지? 이거 완전 다른 내용이라 그랬지. 문제에서 두 교점이라고 했다면 진짜 0보다 큰 게 맞았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근이라고 했었잖아. 두 근. 그래서 크거나 같답니다. 어쨌든 축의 위치. 축 어디야? x는 n-4. 그러면 뭐 해야 돼? 2보다는 n-4라는 축이 더 오른쪽에 있으세요. 해서 요 세 가지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설명 안 한 거 하나만 더 할게. 2번도 잘 풀었겠지 뭐. 2번은 패스할게. 간단하게 설명할까 했더니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설명하자. 얘들아, 왜 한판 축을 보는지는 알겠어? 그냥 보라고 하니까 볼 거예요. 이거 말고. 그지? 맨날 나도 그렇고 모든 쌤들이 한판 축 보면 돼. 맨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판 축 거리기만 하잖아. 첫 번째 문제는 함수를 해석해서 한판 축인데 함수를 해석한다는 말도 안 하고 자꾸 근의 분리 어떻게 풀어야 돼? 하면 애들이 한판 축이요 이러고 있거든.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함수 해석인 거. 그걸 자꾸 놓치는 게 그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이 두 번째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물어보고 싶어. 왜 한판 축을 봐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 그건 알고 가야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결국 좀 설명이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긴 할 건데, 원래는 결국 이걸 만족하도록, 저 그림이 그려지도록 우리는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겁니다. 저 그림의 특징, 쟤를 만들어야만 해. 그래서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그냥 이 하나 쿡 찍혀있으니까 수상하잖아. 그래서 이를 넣어보는 이유도 있어. 그러니까 함수값을 보는 이유는 그냥 있으니까. 이보다 오른쪽에 하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이 넣으면 음수가 되는 건 아닌 건 명확하거든. 그래서 이를 넣었다 치자, 함수값의 부호는. 근데 판별식 왜 보고 축 왜 봐? 이를 넣어서 양수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아니잖아. 그치? 이 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 그림 중에는 어떤 것도 있겠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지워야 되지. 그치? 맞지? 그래서 이런 거 지우기 위해서 판별식을 보는 겁니다. X축과 만나는 게 2개 이상 되세요. 아, 뭐래? 1개 이상 되세요. 교점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어. 안 만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2를 넣었을 때 양수 나오고 판별식 써서 두 점에서 만나는데 2보다 왼쪽에서 만나는 것도 있잖아. 그것도 없애야 되지. 이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바로 축의 위치가 다른 거거든. 그래서 한판 축 순서로 보면서 이런 안 되는, 내가 만들고 싶지 않은 그림들을 다 이거 왜 지워? 지워야지. 지워가면서 쟤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얘도 같이 남겠지. 서로 같은 두근이 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알았죠? 됐죠? 그래서 한판 축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 삭제시키는 과정입니다. 알았죠? 뭐 이거는 뭐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냥 궁금했어. 알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말이 겁나 많아졌는데 여기서 2번 설명하긴 해야겠다. 자, 2번을 한번 더 볼까? 수연아, 잠 깨야지. 자, 2번 한번 보자. 요런 걸로 바꿔보자. 자, 2번 별표 치세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사이에 2가 있다. 2가 두근 사이에 있다. 이거는 옛날에 쓰던 표현이고 요새는 두근의 사이에 2가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쓰는데 어쨌든 같은 말. 그럼 이번에도 역시 함수를 해석을 해봐. 2차 함수와 x축의 뭐야? 두 교점 사이에 2가 있다? 정확하게는 두 교점의 x좌표 사이에 x값이 2인 것이 있다. 이거지. 자, 가자. 그럼 너희들은 역시 이 설명을 바탕으로 그림 그려줍니다. 이차함수 그릴게요. 최고청에서 양수.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점이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발생하도록 그림을 그려봤어.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하래? 두 개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를 위치시키세요? 2. 맞죠? 내가 발음이 세가지고. 2. 그럼 이제 너희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한판축,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을 보면 되는데 얘들아, 이 문제는 함수값 2 넣을 수 있지. 2를 딱 넣었어. 어디로 가? 내려가지. 2 넣어주면 아까 뭐 나왔지?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얼마야? 20 나왔니? 그게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여기서 판축 쓴 사람 손. 안 썼나 아무도? 쓸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해보면 알 거야. 이미 만족하고 있는 항등식이라 해야 되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나온다 해야 되나?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판축 볼 필요 없어! 라는 거를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간다. 잘 봐. 여기에서 한 판축에서 예외가 하나 있다고. 뭐? 지금 같은 상황.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참수가 있어. x축을 그릴 거야. 그치? 그때 그 그림 안에
여기에 뭔가가 딱 찍혀 있는 요런 형태의 그림을 만나면 그때는 판축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왜? 저기서 설명할게. 분명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였어. 근데 어떤 함수 x를 넣었더니 어떤 함수값은 음수가 된대. 분명히 음수가 되는 곳이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x축보다 분명히 내려간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이게 내려가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나야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판별식은 볼 필요 없습니다. 판별식 이해됐음? 됐음? 두 번째, 축은 비교 대상이 아까 뭐였어? 2였지? 지금은 비교 대상이 있어 없어? 2보다 축이 오른쪽인지 2보다 축이 왼쪽인지 알 수 없잖아. 2는 근 사이, 교점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지 축보다 오른쪽인지 축보다 왼쪽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축은 몰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판별식은 이미 함수값에서 만족을 한 거라면 축은 뭐야? 아, 이건 2였지. 축은 비교 대상이 없어서. 알았음? 그래서 축은 안 봅니다. 됐나? 끝.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다 해요. m은 10보다 크다. 알았지? 아까 이건 답 뭐니? 모르겠다. 어쨌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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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외워두세요. 근의 분리.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 옆에 똑같은 거라서 뭐 유형 다른 거 아닙니다. 유제 10-11번에 1번, 2번 둘 다 한번 또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가자. 10-11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이번에는 조금 요약할게요. 결국은 함수. 그지? 함수와 함수의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1번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세요. 그럼 뭐 해주세요?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는 안 써도 되나? 한 교점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다른 교점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최고차항에서 3, 양수인 2차 함수가 어때? 두 점과 만나. 뭔 소리야? 두 점에서 만나. x축과. 그때 뭐 하래?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위치하면 되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위치하면 되고 요 그림이다. 그치?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세 가지 읽어주면 되잖아. 한판축. 그래서 함수값 보자. x에 넣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몇 개 있어? 오, 두 개 찍혔다. 그치?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고 x에 1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도록. 빗나갔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 그러면 함은 함수값이 부호니까 어디로 간지를 보면 되는데 내려갑니다. 맞죠? 마이너스 1 넣자. 얼마야? 마이너스 9m 플러스 2. 내려갑니다. 0보다 작으셈. 두 번째 1 넣자. 1 넣을 때 어디로 가? 위로 가네. 올라가네. 1 넣자. 3m 플러스 2. 올라가네. 양수.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고 그 다음에 판축 본다 안 본다? 서준아 판축 봐 안 봐? 판축 봐 안 봐? 봐 안 봐? 나 거기 가고 있어. 판축 봐 안 봐? 안 봐. 왜?
뭐 때문에 뭘 보고 필요 없다고 판단했어? 아, 내 말투를 보고 판단했어? 대단한데? 수능 볼 때는 내가 옆에서 말해줘야겠구만. 야, 이거 봐, 안 봐? 하면서 막. 말투가 안 볼 것 같대. 와, 씨. 왜 안 봐요, 여러분? 교점 사이에 얘 있잖아, 얘.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교점 사이에 뭔가 쿵 찍히는 문제는 필요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판촉 없이 여기서 답 나옵니다. 1번. m은 9분의 2보다 크세요. 2번. m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세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주면 음수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 3분의 2보다 크세요. 양수 9분의 2보다 크세요. 겹치는 거는 9분의 1보다 크세요. 그래서 1번의 답이 이거였지. 맞죠? 자, 다음. 두 번째로 가보자. 두 번째도 똑같다, 그치?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풀어야 돼? 2차 함수를 그립니다. x축을 옮겨줘요. 두 개의 교점이 모두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에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그럼 너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역시 한판축 보러 갈 겁니다. x에 마이너스를 넣어봐요. 똑같으니까 갈게 그냥. 마이너스 9m 플러스 2. 그게 뭐가 된대? 양수. x에 1 넣어봐. 1 넣었어. 3m 플러스 2. 양수. 자, 그 다음에 함에서 끝나니 판축 보니, 서준아? 요번에도 판축 봐요, 안 봐요? 서준아. 요번에도 봐요, 안 봐요? 본다, 그치? 일부러 요번에 도라고 했더니 바로 낚여버리네. 이 시기야! 내가 판축 안 보는 상황 언제나 그랬어? 그래, 안에 있어, 없어? 두 교점 사이에 뭐 있어? 근데 왜 안 본다 그랬어? 일로 와. 또 내 말투를 보고 일부러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번에 도 봐, 안 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안 본다네. 보고 판단하세요. 내 말투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알았지? 내가 말투를 바꿔야 돼, 이거. 딱 물어보는 거. 대답을, 목적이 있는 질문만 자꾸 하니까. 이래. 그래서 판별식 보자. 뭐야, 어디야? 저 있다. 판별식 4번의 D. 9m 제곱에 부호조심. 나한테 한 소리야. 부호조심. 9m 제곱 9m 플러스 3. 0보다 크세요? 크거나 같으세요? 왜?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다면 0보다 크다가 맞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축. 축 어디야, 축? 응? 응? 마이너스 m. 그래서 마이너스 m이라는 축이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에 있다. 그럼 세 개 다 연립하면 되겠다, 그치? 얘는 9분의 1보다 작으세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세요. 뭐야, 이거? 항상 허수 누구야? 허수, 그치? 뭐 허수. 2차 함수와 x축이 만난 곳이 없다. 그 말은 x축보다 붕 떠 있다니까 항상 만족. 맞죠? 또는 뭐 중학교 때 것처럼 하면은 완전 제곱식 고쳐보면 항상 0보다 크다라서 만족시키도록 하는 m의 범위 구할 수 없다. 또는 범위 구한다 하면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는 뭐야? m으로 바꿔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요거 겹쳐주면 된다, 그치? 그럼 뭐 나와?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9분의 2보다 작고. 이렇게 답 나오네. 됐나요? 오케이? 네. 자, 지겹지만 하나만 더 풀고 다음 단어 가자. 하나 더. 어디냐면 연습 문제 하나만 하고 가자. 10-16번 보세요. 연습 문제 10-16번.
내가 얘를 또 굳이 풀어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죠? x의 2차 방정식의 근이 0과 1 사이에 하나, 1과 2 사이에 하나. 역시 이번에도 근각예술관, 뭐래.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거 알겠니? 그러면 일단 함수에 대한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y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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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0. 함수와 함수의 근, 뭐? 교점. 교점이 0과 1 사이에 하나, 1과 2 사이에 하나 있으면 되지. 그래서 두 개 발생하나 보다. 아이고. 이 참수 그려보자. x축과 만나보자. 만나는 곳 중 하나는 0과 1 사이, 다른 하나는 1과 2 사이.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간다. 여기서 이제 함수값을 넣으면 끝나지. 판 봐, 안 봐? 축 안 봐. 그치? 판축 안 봐. 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그때 얘가 조금 문제를 바꾸면 살짝 풀이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설명해 보려고 한 건데, 지금은 사실 0 넣어서 뭐 하면 돼? 양수. 1 넣어서 뭐 하면 돼? 음수. 2 넣어서 뭐 하면 돼? 양수. 해도 되긴 되는데 가끔 이런 문제도 발생해. 자, 뭐로 살짝 바꿔주냐면 이렇게 바꿔줘. 예.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지. 그때 너네가 어떻게 푸는 게 더 빨라? 0도 양수, 1도 음수, 2도 음수, 3도 양수 4개의 부등식을 다 풀래? 나쁘진 않지. 못 푸는 건 아니고. 근데 세트로 봐봐. F0이라 부를게 이제. 이 답은 그래서 fx라 쓰는 거야. 나중에는. 함수값 넣으려고. 어쨌든 F0이랑 F1이 음수면 돼. 근데 그것만 만족한다고 끝은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F2랑 F3이 음수면 돼. 곱하면. 왜? 부호 반대잖아. 하나 음수, 하나 양수. 근데 한쪽만 있다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F0과 F1을 곱해서 음수라 그래서 둘 다 무조건 얘가 양수, 얘가 음수란 얘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양쪽 다 했을 때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알았음?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어떻게 해도 돼? 0 양수, 1 음수, 2 양수로 풀어도 되지만 F0과 F1 곱하면 음수, F1과 F2 곱하면 음수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알았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푼다 안 푼다? 그렇게 풀진 않을 거야. 왜냐면 그 뒤가 문제야. 이 문제의 목적은 따로 보는 게 목적이거든. 그래서 F0, F1, F2 했다면 잘했어요. 그게 모범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1 넣고 2 넣고 하다 보면 0도 마찬가지. 이거 자체가 2차식이 돼버려. m에 대한. 그럼 m에 대한 2차식만 가지고 양수, 음수 해도 2차 부등식. 사실은 지금 하기 좀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걸 두 개를 곱한다고? 또 어떻게 풀 거야? 지금은 못 풀어. 알았죠? 오케이. 물론 치환형으로 풀려면 풀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말고 지금은 F0, F1, F2 따로 해서 답을 했다면 잘 한 겁니다. 알았죠? 근데 나중에는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 그거 설명하려고 이거 풀어보자 했던 거야. 알았지? 알았지? 다른 풀이 해서 이거 하나 좀 잠깐 써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최대 최소. 오늘은 쉽네. 맨날 쉽대. 됐죠? 수저 한번 쓰세요. 나 여기 좀 지우고 쓰고 있을게. 실시간 마음에 안 들어.
자, 가자. 지운다. 쓰고 있니? 서인이 혹시 키가 몇이야? 아니, 또 물어봐도 되나? 잠깐. 앞은 1일 거고, 당연히. 그지? 2는 아닐 거 아니야. 앞이 없나? 아, 이거 아닐 거 아니야. 가운데가 뭐야? 5야? 혹시? 이거로만 물어볼게. 0, 3이야? 4, 6이야? 7, 9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이거만 물어볼게. 아, 내가 너한테 널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아는 친구가 있어서. 걔가 56인가 55거든. 학원 강사야, 걔도. 그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너 어디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1번이에요. 아, 미안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칠판 앞에 나와줄 수 있어?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아, 내 친구가 학원 강사인데 키가 156이라고 했잖아. 55인가? 칠판이 여기까지 안 날 것 같아서 손이. 어떻게 칠판을 여기까지 쓰나 싶어서. 걔한테 내가 칠판을 낮게 달아라, 차라리. 그 학원에다 얘기해서 낮게 달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떠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랭스 자체가 짧으면 쓸 수 있는 폭 자체도 어차피 좁아지는 거 아니야? 내려 달아 봐야 밑을 못 쓰는 건 똑같을 것 같아서. 여기가 닿는다고? 아, 진짜? 밑에 강단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학원들도 있거든. 아, 아니, 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학원이 있어. 아, 신발을. 아, 그거 허리 아프겠다. 보통 쓰레빠 신는데. 음, 미안해. 자, 써보자. 우리 원장님? 아, 우리 대표님? 영어 선생님도 발문 쓰시던데. 어? 원 선생님은 더 아래 깔아두시거든. 아, 진짜? 잠깐만. 너 누구 말하시는 거지? 우리 대표님은 수업 안 하는데? 설명해? 영어 영어 원장님이면 누구야? 하영찬 원장님 말하나? 영어의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또 다른 쌤이 누가 있지? 하영찬 원장님 말고는. 선생님 엄청 친하게 여자 쌤이야, 남자 쌤이야? 남자 남자 쌤인데 키가 작다고? 대표님 알고 있나?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못 들은 걸로. 아, 선생님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 근데 대표님은 강사 출신이 아니라서 수업은 안 하시거든. 설명회 때문에 칠판을 가끔 쓰시는데,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다고? 어? 어? 남자 쌤의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특강을 방학 특강을 하셨어? 여름 방학 이번 여름 방학 근데 연세 좀 많으셔? 일단 중등쌤인가 보다. 중등쌤 나 잘 몰라. 중등쌤 아직도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 아직도 있어. 배 누구쌤 한 번 봤고, 그 예인쌤인가 2번 봤고, 정원쌤만 자주 보고, 그 서 무슨 쌤 계신데? 영어, 수학쌤? 서 누구지? 그 쌤 한 번도 못 봤어. 수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만 알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한 번도 못 봤어. 그 쌤도 궁금해 하겠지? 특히 내 사진은 나랑 너무 달라서, 그지? 이런 사람이 있나 싶겠지? 어쨌든 가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알았죠? 나 이거는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 창원아. 이, 왜 이러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해야 돼? 대입을 하기 전에 언제 나온지를 알아야 대입을 하지. 그럼 어떻게 그걸 확인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2차 함수가 막 있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더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 어, 1과 3을 찍은다. 그렇지. 다음. 낮은 것과 같은 그렇지. 오케이. 자, 그게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 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 그럼 뭐 해주세요? 그 함수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가끔씩 이거를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쌤들이 있어. 그 왜 그러냐면 문제집 때문이야, 문제집 때문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요 정석은 그나마 괜찮을걸? 여기 있다.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정석 보면 요거 나오지. 이 어디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와 최소 찾아봐. 거기 밑에 보면 요 네모 박스가 하나 있거든. 땡큐. 167쪽이래요. 오랜만에 나도 한번 보자. 자, 167쪽 보면은 어때? 네모 박스 있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뭐하래? 1번. M이 뭐야? M. 축이지, 축. 축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 블러블러 그림 막 나옵니다. 2번. M이 알파보다 작다 또는 M이 베타보다 클 때 그림 쩍쩍쩍쩍 나와요. 최대 최소 언제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치? 쌤들이 가끔씩 이걸 외우라고 하시는 쌤들이 있어. 어떻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고 싶으면 먼저 축이 주어진 범위에 사이에 있는지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봐. 그런 다음에 범위 안에 축이 있으면은 축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발생하니까 그거 하나 찾고 축에서 멀리 떨어진 거 하나 더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 왜? 저 정리된 거를 가지고 본인이 공부하셨거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석 잘 봐. 그 네모 박스 빨간색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이차함수 역시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경우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어. 알았죠? 밑에 이제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쳐놓은 거를 요것만 보고 이거 외워야지라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얘는 그거를 정리를 너희들한테 해준 것 뿐이고 설명은 바로 위에 나오잖아. 그림 그려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RPM 같은 문제집 봐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고 얘만 나오잖아.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어? 센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 말 없어. 그래프 그래서 해결한다 이런 말 없고 그냥 얘만 뚝 하고 걔네들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걸 다 외우려 그래. 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닌 경우. 그런 거 아닙니다. 무조건 그림 그리세요. 그게 몇 차 함수도 마찬가지. 되게 심플해 보이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함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함수든 앞으로 너희들이 함수를 만날 때마다 최대 최소는 항상 나와요. 언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운 직후에 바로 나온 게 최대 최소야. 알았죠? 또는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하고 나서 아까처럼 방정식이나 부등식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상황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최대 최소입니다. 그럼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자. 즉 그래프를 그려주세요지. 그러면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설명하고 싶어. 뭐만 하면 돼? 그래프 그리자만 확인하면 되지. 여기 밑에 저것도 더 정리할 필요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그림만 그리면 돼. 알았지? 그때 대신에 그림 그릴 때 진짜 말 그대로 그림만 딱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릴 때 오늘 성범이가 이것 때문에 전원쌤한테 혼났대. 좌표축 좀 그리지 마세요. 좌표축, X축, Y축 그리지 마세요. 가끔씩 성범이 얘기를 내가 전원쌤한테 물어보거든. 성범이 어때? 요새 잘해? 물어보면은 애가 너무 맹한데? 이게 일단 첫 번째 첫인상이었대. 우리도 수업할 때 보면 맨날 이런 식으로 막 대답을 그랬잖아. 대답 잘 안 하고 막 안 오고. 그거는 그렇다 쳐. 그 표정이 그런 것 뿐이니까. 열심히는 하고 그래도 잘 따라와? 하고 물어보니까 질문도 안 하던데? 그러다가 오늘 이제 하나 터진 게 이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오늘 진도를 나갔대. 그러면서 좌표축 좀 그리지 말라고 했더니 그림을 안 그리고. 그림 좀 그리라고 했더니 좌표축 또 그리고 막. 그게 근데 그건 성범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 대부분 문제인가 봐. 그래프에 X축, Y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
아니야. 이거는 x축이고 이거는 y축이고 이게 함수라면 이것만 그리라고, 이것만. 알았죠? 앞으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축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때랑 개형을 그릴 때랑으로 달라져. 좌표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알았죠? 걔 덕분에 우리도 이거 하나 내가 강조하네. 원래 이거 강조 안 하는데. 좌표축은 그리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수학 하를 배운 사람들은 정의역이라고도 하고, 수학 하를 안 배웠으면 x의 범위 반드시 표현을 하세요. 알았죠?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가자. 그러면 바로 뭐 한두 문제만 풀어보고, 시간이 애매하네. 하나만 딱 풀고 쉬자. 자, 뭐 해볼 거냐면, 요거는 쉬우니까, 아니다, 잠깐 쉬었다 하자. 자, 보자.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자. 자, 갑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 한 2개, 3개 정도 휙 풀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기본 문제 11-1번. 이차 함수에 대해서 x는 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리고 0,4를 지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차 함수뿐만 아니라 뭐 직선이나 다른 함수도 마찬가지야. 지나는 점이 등장을 하는 거는 얘는 제일 마지막에 미지수가 딱 한 개 남았을 때 써주는 방법입니다. 써줘야 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뭐다? 요거. x는 2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자, 내가 분명히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뭐 하면 된다 그랬어, 유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축 필요하다 없다, 수연아? 필요 없다. 그러면 뭐만 보면 돼? 최고 차이 계수만 보면서 최대값을 갖는다를 보면서 x의 범위가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x의 범위가 없어. 근데 최대값이 존재한다. 왜 그럴까? 이거니까. 그치? 최고 차이 계수 음수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음수라는 사실. 지금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의 범위가 부호가 주어질 때는 내가 찾을 때는 반드시 쓰고 가자. 그리고 나서 뭐 축에서 최대값이 나온다잖아. 다른 y좌표들보다 얘가 제일 높이 있잖아. 그게 n입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결국 2,n입니다 라는 얘기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바로 너희들은 식을 세울 수 있어. 물론 이게 n이 미지수라서 한계는 있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미쳤나봐. n제곱은 뭐야? 여기까지. 됐죠? 중학교 때 배웠잖아. 꼭지점의 좌표 가지고 함수식 만들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개를 해볼까? 그러면 이제 얘가 원래 함수에서 뭐였어? b였고, 얘가 원래 함수, 주어진 함수에서 뭐였어? a제곱이었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b 대신에 마이너스 i 그냥 쓰면 되니까 이거는 패스하고, 좀 이따 하고, 얘 a제곱 플러스 a제곱이 4a 플러스 n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n은 뭐예요? a제곱에 마이너스 4a예요. n도 나중에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하자? 미수가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됐지만 분명히 미수 몇 개 등장했거든. 미수 a, b, n 3개 등장했잖아. 식이 3개가 주어지면 분명히 연립해서 답 구할 수 있지. 지금 몇 개씩 찾았어? 하나, 둘. 그럼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 그 하나가 바로 뭐다? 아까 0,4 지난다. 이제 미지수 하나 남은 거지 뭐. 식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0,4를 집어넣어 버리자. 그럼 뭐 나와요? a제곱이 4. 필요하네. a가 음수라는 거. a가 먼저 나온다. 그치? a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래서 B는 8이 나오고 N은 12가 나오네. 됐죠? 끝. A는 마이너스 2, B는 8, C래. N은 12. 됐지? 끝났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보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 11-2번 안 합니다.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요거 풀러 가볼게.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사하여라. 조사하라는 얘기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존재한다면 구하고 존재 안 하면 없다라고 써달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11-3번 기본 문제 갑니다. 지울게요. 몇 번 해볼까? 1번 해볼까? 2차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물어봅니다. 뭐 해야 되지? 그래프 그려야 되지.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좌표축, x축, y축은 안 그릴 거고 x의 범위, 주어진 x의 범위가 있다면 그거 반드시 써주세요. 같이 표시하세요. x의 범위 이번엔 주어진다, 그치? 이걸로 갈 건데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뭐만 봐? 일단 최고차의 개수만 봐. 그리고 뭘 봐? 축을 봐. 그 다음에 뭐 표시하세요? x의 범위. 그때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 0은 1보다 조금 왼쪽. 4는 1보다 당연히 좀 더 오른쪽.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만 볼 거야 라는 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야. 표현을 해보면 축이 포함되는지 안 하는지를 뻔히 알게 되고 눈으로 y좌표가 언제 크고 언제 작은지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잖아. 그때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누가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간격 좀 잘 신경 써서 그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최소값이 나옵니다라는 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치? 눈으로 확인했다. 그치? 그럼 최대값이 나온 건 언제? x가 4일 때 등장하네요. 최소값은 언제 등장해? 축에서 등장합니다. 0 아니에요. 축이에요. 그래서 1 넣어주자. 그래서 각각 값을 찾아보면 4 넣어보자. 얼마야? 5. 최소값 1 넣어주자.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땡큐. 그래서 최대값은 x는 4에서 5라는 값이 나오고 최소값은 1에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냥 최대 최소를 조사해라 라고 하면 최대값 최소값만 쓰시면 되고 오케이? 언제 발생한지도 쓰라고 하면 x는 4, 1 쓰면 돼요. 쉽죠?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밑에 있는 유제 여기 됐을까? 유제 11-5번에 2번 하나만 풀고 그 다음에 유제 얘가 아까 11-1번 풀어보세요. 두 개 기기. 야,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너네 화학 좀 공부했지? 화학. 너네는 아밀라제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다 아밀레이스라고만 해? 아, 진짜? 난 이거는 그냥 궁금했어. 아이가 뭐야? 아이? 화학에서? 어? 아이오딘? 요오드라고 안 해, 요새는? 아이오딘이야? 이거 바뀌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뭔지 몰라서. 아이오딘? 요오드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어? 들어본 적은 있어? 아이오딘이야? 아이오딘? 아는 척 해야겠다. 땡큐. 불소. 불소가 뭐였지? B였나? 아닌데 B는 붕손. BR이야? BR? F? 그거는 우리 때도 바뀌었어. 우리 때 너무 옛날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브로민? 브롬이었는데 브롬? 브로민? 브로민이야 요새는? 그것도 바뀌었네. F가 플로린? 왜 다 린이야? 왜, 왜 자꾸 린이야? 그러게.
요새 애들한테 끝말잇기 하면 우리가 지겠네. 저런데 린으로 끝나잖아. 린을 어떻게 시작해? 잠깐만. 그러면은 수소, 헬륨, 리튬. 이건 그대로야? 베릴륨. 나도 몰라. B가 뭐였냐? 아, 이건 그대로네. 이건 그대로고. N이 뭐였지? 질소. 이건 F고. 이거지. F가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LE가 여기 들어오나? 네, 네온. 맞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CI 맞지? SI, P, 인, 황, 염, 아르곤. 브로민이랑 아이오딘, 아우, 미끄러. 아이오딘이 어디 들어가지? 여기 밑에야, 여기 밑에야. 17쪽이라고 하면 나 기억 안 나. 염소 밑에, 여기야? 요렇게 붙는 거야? 아. 야, 이거 아직도 기억하잖아. 대단하지 않아? 몇 년 전인데. 자, 갑자기 이상한 소리 했어요. 가자. 11-1번 갈게요. 오랜만에 화학 공부하니까 어때? 재밌지? 네. 자, 2일 때 최소값을 가진대요. 이게 뭐야?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거지. 2,3.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자면 최소값을 갖는다 하기 때문에 요렇게 가야 된다, 그치?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거 확인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최고차항에서 여기도 뭐 A 이런 거 붙었다면 그게 양수입니다 좀 써주고. 어쨌든 2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오케이, 꼭지점의 좌표가 2,3이라고 주어진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식을 써주세요라고 할 때는 괜히 문제에 나와 있는 PQ를 살리기보다는 너네가 알고 있는 식을 세우세요. 알았죠? 저 PQ는 결국 알려준 거야, 안 알려준 거야? 아무것도 안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1-2번을 풀릴까 하다가 1번으로 바꾼 게, 얘는 fx를 안 줬으니까 너네들이 당연히 식을 이렇게 쓰겠지. 근데 11-1번처럼 식을 준 것처럼 보이면 너희들이 자꾸 PQ에서 맴돌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꼭지점의 좌표만 가지고 y는 바로 쓰면서 최고차의 개수만 빌려오면 되지. 준 개수는 2차항밖에 없잖아. 그러면서 x-2의 제곱에 플러스 3으로 가서 전개해서 PQ를 찾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알았죠? 주어지지 않은 미지수일 때는 괜히 걔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부터 식을 세워버리세요. 그게 조금 더 빠릅니다. 알았죠? 어쨌든 P는 -4, Q는 7. 끝. 그 다음에 뭐 풀라고 했냐? 이거 2번 아닌데. 요거 2번 맞지? 자, 갑니다. 두 번째, 최대 최소를 조사하세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최고차항의 수, 음수. 여기가 8이니까 뭐 -1로 묶든가. 그러다 보면은 축은 2라는 걸 알게 된다, 그치? 최고차항의 수 음수고 축이 2니까 요렇게 생기면 되고 축은 2. 그리고 주어진 범위 -1부터 1까지 표현을 하려고 하면 -1은 2보다 많이 왼쪽, 그 다음에 1도 2보다 조금 왼쪽. 그래서 눈으로 너희들이 어디서 최소가 나오고 어디서 최대가 나온지를 확인을 했다, 그치?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언제 나온다? x가 1일 때 나오니까 넣어주면 뭐 나오더냐? 9냐?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1일 때 나오니까 넣어주면은 -7 나오겠네. 됐지요? 그래서 최대값은 9, 최소값은 -7이라고 쓰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은 최대값은 x는 1일 때 9, 최소값은 x는 -1일 때 -7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최대 최소예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잠깐 건너뛰었던 이 11-2번은 조금 다른데 문자가 그냥 2개 또는 3개예요. 그때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입니다. 이거는 사실 x는 x끼리 y는 y끼리 여기서 약간 중딩 때 풀이를 써보면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도록 해주면 상수항이 안 맞지.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상수항을 마지막에 마이너스 7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한 번 더 써주면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뭐야? 제곱이니까 0일 거 아니야. 얘의 최소값이 뭐야? 제곱이니까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적인 최소값은 뭐야? 얘겠네. 하고 끝을 내는 거. XY에 대한 각각의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로 풀란 얘기라서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건너뛰었던 거예요. 알았죠? 문자가 2개, 3개 이상 섞여 있는 2차식의 꼴에서 최대 최소 찾아달라는 얘기는 x끼리 완전 제곱식, y끼리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세요. 예요. 그래서 정말 가끔이지만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뭐? xy항. 그때는 잘 봐. y제곱을 적당하게 쪼개주면 어떻게? 적당하게 이렇게 잘 쪼개주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는 재료 분명히 줄 거야. 알았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른 것들은 됐고 미수 붙었다 아니다 됐고 아 이거 하고 싶은데 문제가 마음에 안 드네. 이걸로 가자. 자 11-7번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11-7번 유제. 단순 암기를 잘해야 되는 거는 문과가 아니라 이과다. 왜? 예를 들어서 사회, 한국사 가지고 와볼까? 선사시대로 가보자. 뭐야? 선사시대로 가보자. 아니, 선사시대라고 하지 말고 이 얘기 청동기로 가볼까?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뭐가 등장을 해? 어떤 풍습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계급사회. 그치? 계급사회는 언제 처음 등장? 청동기 때. 왜? 청동기가 문제가 아니지. 농기구가 발달을 하는지. 그치? 농기구는 아직까지 섞입니다. 어쨌든 농기구가 발달을 하면서 잉여재산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생기기 시작했고 그 잉여재산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고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어? 지퍼가 바뀌잖아. 구석기와 신석기 때는 화구가 정중앙에 있었어요. 방을 골고루 데우도록. 근데 청동기 시대부터는 화구가 한쪽 귀퉁이로 몰리기 시작해. 윗목 아랫목 하면서 처음 등장하지 그게. 그러면서 이제 지배층은 이쪽에 생활한다면 피지배층은 이쪽 반대편에 다른 이제 추운 방에 골방 같은 데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지. 그게 증거고. 또 어떤 게 또 증거가 될 수 있어. 바로 청동기. 그치? 청동거울. 그 다음 비파형 동검하면서 제사용 도구라던가 사치품들이 이제 그 지배층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들이 있고 이런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되게 재밌더만 잘 외워지고 오래 가고 근데 단순하게 외웠으니 안 외워졌던 거지. 근데 생물은 어때 얘들아? 세포를 보자. 갑자기 동그라미가 있으면서 이게 뭐야? 핵이래. 이해가 돼? 갑자기 이런 게 등장을 해. 이게 뭐야? 염색체? 염색체라 부르나 이거를? 어쨌든 왜? 이해가 돼? 이게 뭐야? 이게 미토콘드리아 아니야? 그치? 이게 미토콘드리아래. 왜? 이해를 못하겠어. 나중에 이런 거 막 등장해. 리보솜, 리소솜 이러고 있어요. 뭔데 이게? 단순 암기는 생물입니다. 그지 않냐? 갑자기 이게 이해가 되냐고. 물체가 놓여있는데 처음에 살짝 밀면은 하나도 밀리지 않다가 어느 정도 힘을 이상 빡 주기 시작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서는 힘을 좀 약하게 줘도 계속 밀린대. 왜? 이해가 돼? 아무리 해봐도 난 이해가 안 돼. 실생활에 밀어봐도 안 되잖아. 그치? 그게 과학이지. 단순 암기를 필요로 하는 과목. 어쨌든 갑시다. 자꾸 싸소리가 많아지네 오늘. 11-7번 갈게요. 요거는 내가 왜 너희들한테 풀어보려고 했냐면 항등식에서 했었거든. 뭐? 누구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새로운 녀석을 주면서
요 녀석이 상등식이 되도록 또는 요 녀석의 최대 치수를 구해봐. 요거 이제 등장하거든. 오케이? 어떤 1차식이든 2차식이든 뭔가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최대 치수를 구해주세요. 항등식 단어에서는 뭐뭐뭐뭐가 항상 성립하도록 어쩌고저쩌고. 풀이는 똑같습니다. 뭐 해야 돼요?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항등식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식이나 최대 치수를 구하려고 하는 식에다가 뭐 해야 돼? 대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꼴로 y는 블라블라, 뭐 꼭 y일 필요는 없고 꼴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죠.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문자가 아니라 한 문자 x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놈에 대한 항등식, 그놈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꿔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돼? y는의 형태로 고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꾼 다음 그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y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었던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어떻게 바뀌었어? 2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그 전개를 해주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가 되고 요 녀석에 대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가 되고, 그치? 그때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 뭐다? 우리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다? 요거 x에 대한 범위가 존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x에 대한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있어 없어? 있네. 그럼 여기서 x가 뭐 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아 틀려? 틀렸죠. 뭐 하나 틀렸어? y도 써야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어떻게 써먹어? 여기다가 써먹으면 되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x에 대해서 이 식의 최대 최소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그리고 축도 표현하고 0 표현해서 3 표현해서 최대값은 3에서 최소값은 1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쓰면 끝나겠지. 됐죠? 요거. 첫 번째 뭐 만족해야만 하는 어떤 식을 준 다음에 그 식을 가지고 최대 최소 찾기. 대입하는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소지 알겠지? 네. 그거 하나가 있는데 자, 요 문제 눈으로 확인하고 오자 얘들아. 봐봐. 지운다. 지워도 되냐? 쓴 사람이 없지? 자, 그러면 요거 기본 문제로 가봐. 여기서는 최대 최소를 찾으래, 그지? 만족해야만 하는 식이 아까랑 다르게 2차식이네. 그럼 뭐야? 당연히 y제곱의 형태로 고쳐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지. x의 범위가 없었으면 분명히 최대값, 최소값 중에 최대값만 발생했을 거야. 근데 둘 다 물어본다? 뭔가 이상하지. 또는 당연히 우리는 그림 그릴 때 x의 범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죠. 어디에 있어요? 요거 놓치지 마세요. 실수의 성질 제곱하면은 양수다. 0도 포함. 그래서 여기서 x의 범위가 나옵니다. 알았죠? 요거 놓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순서 바꿔야 돼, 사실. 유제가 기본 문제로 가서 내가 설명해주고 기본 문제가 밑에 유제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숨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놓고 주기도 해요. 숨겨져 있는 경우 찾으세요. 실수일 때라고. 그리고 이 유형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흩뿌려져 있어. 좀만 더 넘어가 볼게. 어디로 가냐면 여기도 있어요. 기본 문제 11-8번. 얘는 왜 넘어가 있는지 나는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얘도 역시 비슷한 문제입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바로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주어지고 실수는 범위 얘기하는 걸 거고 최대 최소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는 똑같고. 알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 한번 잘 고민해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지. 근데 이건 아마 저기에 제곱이 없어서 그냥 대입하는 형식으로 풀기는 좀 힘들 거야. 그래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문제를 요거 가지고 풀어야 할 거야. 기본 문제 11-9번.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너네 분수식 배웠어,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지?
분수꼴의식 1번이나 2번 주면서 갑자기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래? 얘 최대 최소 어떻게 풀래? 분모 따로 분자 따로 따로따로 최대 최소 찾으면 뭐 나오나? 안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응? 그렇지. 는 K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마찬가지. 어디 갔어? 누구도 마찬가지. 얘로 가자. 얘도 마찬가지. 잘 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리고 x-2y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주어진 걸 가지고 최대 최소를 찾든 그냥 뭐 이상한 식의 최대 최소를 찾든 그때 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해주셈? 는 k를 찾아서 k의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가봐. 얘도 마찬가지야. 는 k를 찾아서 k의 최대 최소를 찾아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거꾸로 가면 되잖아. x 대신에 2y 플러스 k를 써서 얘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알았죠? 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k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로 바꿔서 풀어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6x는 k, x제곱 플러스 k. 이 녀석이 정리해주면 k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 이 녀석에 대해서 k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뭔가 k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찾아? 어디 갔어? 뭐야? 요게 힌트지. 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로 가면 돼? 판별식으로 가주면 돼. 그게 k의 범위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런 유형들이 좀 우리가 RPM 할 때는 많이 못 봤던 유형이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마지막 유형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아니고 그게 지금 정석에 없어. 아마 TOT에도 크게 뭔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기는 해. 이게 심화 교재다 보니까 걔는 어떻게 보면 기본 유형이거든. 그래서 TOT 없는 것 같은데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11-7번 연습 문제에 그냥 하나 툭 나오고 말더라고. 최대 최소를 찾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까? 요거 한번 고민해봐요. 그렇지, 치환이지. 자, 그래서 이참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된다. 근데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 유형이 한 3개 정도 등장을 해. 첫 번째 어떤 거 있었어? 뭐뭐뭐를 만족하는 x와 y에 대해서 뭐뭐뭐뭐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두 번째, 분수꼴. 분수꼴의 최대 최소를 찾아줄 때는 는 k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k의 최대 최소를 찾으러 들어가면 되는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기본 유형인데 치환형. 우리 제일 첫날 당식의 연산에서부터 계속 하던 얘기 있잖아. 뭐 똑같은 식이 반복되면 치환하자. 그럼 요거는 치환을 해줍니다. 누가 반복돼? 2x-3. 이거 전개하면은 안 되죠? 전개도 되냐? 잠깐만. 이거 전개도 되네? 이 문제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없어? 아, 없구나. 왜 안 되지? 자, 내가 원하는 건 이 문제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떤 거? 문제를 바꾸자 그냥. 이거. 쟤는 전개도 돼. 알았지? 지금처럼 치환해도 상관없고 전개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뺄게요.
얘로 갈 거야. 이거 정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x에 대한 4차식을 어떻게 풀어, 우리가?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우리는. 그럼 어떻게든 2차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되는 x제곱 2x를 대문자 x로 보통 치환을 하죠. 그러면 치환을 하고 나면 새로운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새로운 문자 대문자 x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니까 새로운 문자 대문자 x에 대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뿅 그리고 나서 최소값 어디서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림을 그릴 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어? 범위.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치환한 문자는 뭐 해주세요? 범위를 반드시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거 잠깐만 책 줘봐. 잠깐만 기다려봐. 아, 여기 있다. 170페이지에 비슷한 게 있네. 170페이지에 봐봐요. 정석 되게 이상해. 거기 봐봐. 거기 빨간색 두 줄 보이지? 그때 두 번째 줄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170페이지요. 170. 요거 원래 그거잖아.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밑에 뭐 돼 있어? 문자는 소거하면 제한된 범위를 남긴다 하면서. 그 위에 초록색깔 네모 박스, 이거 Y의 유언도 있지. 야, 이 대단해 이거. Y는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고 살았다고 들어. 나는 실수다. 뒤에 남아있는 X여. 잘 부탁하노라. 이 뭐야 이게? 내가 저 안에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 나랑 처음에 수업했던 사람들. 문자는 죽어서 뭐 범위를 남긴다 하면서. 어쨌든 새로운 문자가 등장하면 그 문자에 대해서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고 그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그릴 때 범위가 필요한 건 당연한 사실이라서 범위를 찾으러 가자고 너희들은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문자 x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고 범위를 찾는다는 말은 나는 뭐라 그랬어? 최대 최소를 찾는 거랑 같은 문제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x의 범위를 찾자, x의 최대 최소를 찾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왔었어야 됩니다. 이 녀석의 최대 최소. 물론 스몰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그래서 여기서 뿅 찾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찾고 여기가 0, 여기가 1.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 나온다, 그치? 최대값 얼마 나와? 1 넣어주면 3 나오고 0 넣어주면 0 나오죠. 그게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0이면은 범위가 만들어진 거지. 뭐야? 당연히 0부터 3까지. 그래서 너희들은 대문자 x의 범위를 보면서 최대 최소를 다시 찾아가면 되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서 최대값 최소값 다시 찾으면 돼요. 이게 치환형 문제의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정석이나 TOT에서는 자세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유형이에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근데 너무 어려워지지 않아서 아마 심화 교재들에서는 빼고 있는 것 같아. 알았지? 그 TOT에서 나오면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줄게. 알겠죠? 좀 오버했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보고요. 내일이죠, 내일. 봐서 내일 요거 뭐 한두 개 풀든가 하자. 알았지? 잘 가요.